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재 강사의 톡톡 두드림 오늘 제 55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라는 친구. 네, 오늘 두려움이라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식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 혹시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어떤 생각, 어떤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신 우리 유명생님. 심장이 벌렁벌렁. 두려움이라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만든다. 그죠?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와의 친구. 나와 친구. 나한테 항상 있는 것. 네, 저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강영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두려움요? 네. 이미지는 공포영화 같잖아요. 공포영화. 두려움, 공포영화. 그런 게 있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가? 두려움하면 좀 뭐라나 가슴부터 두근두근거리죠. 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 제가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뭐 MC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 잡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도 서기 직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입을 뻥긋하는 순간 조금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피하고 싶은 거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런 두려움을 숨기고 싶어. 나는 앞에서 말하는 게 나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이런 부분을 보이기 싫어.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정복해야 되는 거다. 두려움은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극복해야 되는 거다. 왜 이런 말들 많잖아요.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실제로 이제 두려움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느낌이랍니다. 두려운 느낌.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갈로 안의 내용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죠? 두려운 느낌이라는 건 느낌이니까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기분입니다. 기분. 우리 서정준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분이십니까? 편안한 감정을. 우리 희진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즐거움. 네, 즐거움. 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죠. 이 아메바에게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바가 달아난다고 합니다. 네. 두뇌도 없고, 척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단세포가 불을 들이대면 달아난다고 합니다.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물고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류가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 뇌과학자 폴 맥님 박사가 이렇게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편도체에서 어디로? 뇌관으로 그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험 신호를 활성화하는 곳이 이 바로 뇌관이라고 합니다. 이 뇌관은 파충류에게도 있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 그리고 도마뱀의 뇌, 이렇게 이제 불리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쉬고 체온 조절, 맥박 조절하는 부분이 뇌관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본능, 이러한 뇌관이 없었더라면 아마 인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시대에 공룡에게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두려움, 피하고 싸우고자 하는, 맞닥뜨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활성화시키는 곳이 뇌관이고 이 변형계에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긴장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변형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뇌피질, 영장류의 뇌라고 해서 인간에게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인간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 내가 생각을 합니다. 피할까? 아니면 지시텔링 째버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편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의 편도체에서 신호를 보내고 이 뇌관에서부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오늘까지도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불안. 불안이 두려움 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 아까 우리 강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포. 그러면 이 불안과 공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시죠?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바퀴벌레 보면 기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이프가 바퀴벌레를 보면 기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가려고 이제 공항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깡패 같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연인이었는 것 같은데 여자가 저희 앞에서 탁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서운 거예요. 새치기 해도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와이프가 막 뭐라고 막 이거 뭐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 나 됐다 그냥 됐다 참자 이랬는데 갑자기 어깨를 탁 잡더니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영어 다 써가면서 이러니까 자기들이 도리어 화를 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나도 봤다. 새치기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제 데리고 갔던. 그런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바퀴벌레만 보면 기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바퀴벌레 때문에 기절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공포이고, 두 번째 불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포항에 이제 그 고객님을 만나서 계약을 딱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룰루랄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 포항 고속도로 탔는데 배관 터널에서 갑자기 차가 덜커덕 거리면서 핸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않으면서 속도도 줄고. 그래서 이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으로 옮겨서 나오자마자 갓길에 세웠습니다. 갓길이 좀 넓어서 세웠는데 나가보니까 오른쪽 앞바퀴가 째져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날 이후로 계속 타이어를 봅니다. 아침에 이제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를 보고 또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터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혹시나 펑크가 날까봐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저렇게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지식트레이닝 조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불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두려움이 올 때, 뭐 공포든 그리고 불안이든 이런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교훈은 뭘까요? 네,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죠. 슬픔과 기쁨은 함께 공존해야 된다. 슬픔이든 버럭이든 까칠이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가치가 있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슬픔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때 우리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각 캐릭터들이 있죠. 소심이, 버럭이, 기쁨이, 까칠이, 슬픔이. 이 영화를 보시면요, 소심이가 계속 소심했습니까? 버럭이가 계속 화만 내던가요? 기쁨이가 계속 기뻐하던가요?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이 있지만 기쁨이가 슬퍼할 때도 있고 기쁨이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작자가 이런 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명하는 기쁨이도 슬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우리 안의 모든 감정들은 함께 공존해야 되고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은 나쁜 이미지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두려움 없이는 용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용기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것을 나쁜 이미지로, 이것을 숭배하고 피해야 될 것으로, 이걸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친구 삼아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식텔링이 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여기에 와서 저기 앞에 앉아서 막 PPT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제 다 완성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열었는데 미완성, 그러니까 한 30%만 완성되어 있는 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 무조건 다 챙겨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40분 전에 도착해서 만들어 놓았던 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두두두두두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지식텔링 하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 8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거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며 지식텔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두려움과 함께 이 일을 해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 내가 운전이라는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함께 내가 운전을 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날 우리의 버시자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이제 두려움이 또 왔구나. 두려움아, 나랑 함께 손잡고 이 일을 한번 해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올라오지? 이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고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업을 시작한 지 한 7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 만나면 괜찮습니다. 만나기 전에 전화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하면 저는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이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를 하면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화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녀석 봐라. 계약 하나 하려고 내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했네. 저렇게 전화했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도 좀 굉장히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30대 초반입니다. 저보다 10살 어리죠. 훨씬 어려요. 근데 완전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완전 이래 쭉 펴고 앉아가지고 뭐 말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열심히 나는 안 걸리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일어나서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전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때 만나시죠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만날 때도 두렵지만 일단은 전화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전화하는 그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과 손잡고 함께 공존하면서 전화하는 것을 조금씩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함께 친구 삼아 벗삼아 그 일들을 함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의 개념, 그리고 이제 근원, 종류,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친구 삼아서 모든 일을 잘 극복해내시고 해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